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착용하는 건 아니고 그냥 빼고 했더니 너무 뚱뚱하게 나와서 착용을 하고 얘기를 할게요. 일단은 주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당신에게 기회인 이유, 이거 설명할게요. 많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원래 이제 위기를 기회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업하던 방식을 고수하던 분들이 다음 세대에 생존한 게 아니거든요. 그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견뎌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 지금 힘드신 분들 이게 지나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소나기가 아니거든요.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내년부터 없어진다 라고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이게 뭐 백신이 나온다 만다, 뭐가 있다 없다, 뭐 삼상에 돌입했다 말았다,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벗는 날이 앞으로 오는 2021년도에는 생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마주하게 될 2021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을 것이고, 코로나 확진자를 매일 아침 확인하면서 하루 일상을 보낼 거예요.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해서 또 안전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게 또 변종이 너무 쉽게 일어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거만 극복해내면 다음 해에는 잘 될 것이다, 이런 장밋빛 미래를 그리기 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이런 가장 큰 변화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버텨내는 게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겨나가는 거잖아요.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대공황 때 보면 이 많은 회사가 문을 닫았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보통 그 대공황에 버텨낸 회사들이 그 다음 세대로 나아가서 인류 회사가 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대응하는 사람들이 인류 회사가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IT 버블 때도 보면 만약에 내가 그 당시에 우편에 관련된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칩시다. 그거 내가 버텨냈으면 이겼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사회의 방향은 비대면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비대면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닫힌 세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꽤 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뭐 무역 마찰, 일본과 뭐 한국의 무역 마찰 뭐 이러는데, 결국은 세계화가 대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국주의나 이제 세계화나 이런 번갈아 가면서 닫힌 세계랑 이제 열린 세계가 번갈으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닫힌 세계가 주가 될 거예요. 앞으로 뭐 몇 년, 몇십 년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근데 국가 간의 관세가 장벽이 높아져 가면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넘어갈 수가 없는,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과연 우리가 여기서 버텨내는 것이 옳은가, 그건 고민해 봐야 돼요. 버텨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응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서점 같은 경우에도 그냥 책 진열해 놓고 판다. 누군가가 집었다가 넣었을지도 모르는 그 책을 과연 사람들이 인식이,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시기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게 2년차가 접어들면 괜찮아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서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상품들은 모두 다 손으로 만져보고 집어넣고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곳에서 불안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온라인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소비자들이 더 편한 길이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있어요.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물론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만 구매를 하고 이럴 수는 없죠. 직접 만져봐야 되는 것들도 있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 온라인으로만 활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대체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혼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존재해요. 온라인을 개설을 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세계의 대세가 비대면 사회로 나가고 있는데
나는 온라인은 하지 않겠어. 이거는 뭐 나만의 고집이야.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코로나는 원래 비대면 사회로 가던 뭐 과도기 뭐 이 중에 촉매제였을 뿐이에요. 빠르게 진행할 뿐이에요.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되기 전부터도 우리는 이 낌새를 알아챘어야 됐어요. 이렇게 브렉시트가 딱 되고 나서부터도 이거 이상하다 이 생각을 해야 됐거든요. 그리스가 부채 위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산을 한 해 만해를 이야기할 때 유로존의 위기 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우리는 사실 알아챘어야 됐어요. 이걸 알아챈 애들이 있죠. 그 알아챈 애들은 이미 부자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투자했겠죠. 저는 비트코인에 뭐 구매하고 있는 건 없지만 이미 비트코인이 최고점을 찍었거든요. 뭐든지 세상은 비대면으로 흘러가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천천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려고 그러면 가속이 붙는 거예요. 우리가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갈 때 천천히 20년, 30년 걸린 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농업에서 공업으로 가고 공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아주 빠르게 이동했거든요.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은 서비스도 넘어갔고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우리 문화 콘텐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넘어서야 할 장벽이 사실은 넘어서야 할 장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많은 고민이 좀 있지만 앞으로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깨달을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 영상 올리면 몇 명 안 보더라고요. 이게 한 2명 보고 뭐 이래. 근데 어쨌든 간에 나는 시도는 하고 있다. 시도 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시도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낫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집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 문제를 못 풀고 있는 사람을 놀릴 순 없죠. 근데 못 풀고 있지만 난 언젠가 풀릴 거거든. 근데 닌 꺼내지도 않았잖아, 문제집을. 뭐 그런 접근인 거죠. 사실 이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친구도 만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할 수가 없어. 본의 아니게 제가 뭐 책을 원래 좋아하긴 했습니다만 독서량이 많이 늘어버렸어요. 원래 100권에서 150권 정도 읽는데 1년에 제가 올해 300권을 읽었더라고요. 그 권수를 채우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평소처럼 읽는 건데 벌써 300권을 읽었어요. 자기 개발을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많이 갖게 되고 이게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인가. 그리고 사회성이라고 말하는 것들 과연 정말 그게 사회성이었나, 혹은 시간 낭비가 아니었을까, 그런 고민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10분짜리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튼 이것이 당신이 코로나가 줄 수 있는 기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영상입니다.